미국에서 가장 작은 마을 100곳 중 하나인 카시지. 인구 7,000명이 좀 안 되는 이 마을의 장의사인 버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남성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며 따뜻한 성품을 지녔던 그를 이웃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일 학교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다녔던 버니. 그런 그가 1997년 8월에 체포됐습니다. 살인죄로 말이죠. 1958년에 텍사스에서 태어난 버니는 2살 때 사고로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올곧게 자라며 1973년에 장례식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과 후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매우 착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장의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해주며 일주일간 집에 찾아가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버니가 마조리라는 여성을 만난 것은 1990년, 그녀의 남편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마조리는 카시지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 중 한 명으로 당시 그녀의 재산은 약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기에 버니는 이웃들에게 그녀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직접 대화하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버니는 평소처럼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마조리를 위로했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녀의 집에 몇 번 찾아가 이야기 상대가 돼 주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멀리했던 마조리로선 살갑게 대해주는 버니가 고마웠을 것이고 그렇게 그녀는 그를 저녁 식사에 자주 초대하며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본인보다 43살이나 많은 부자인 마조리에게 버니가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버니의 성품을 잘 알던 이들은 그가 그럴 리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게다가 그는 동성애자였기에 마조리와 우정의 관계 그 이상으로 발전할 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마조리는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소유욕이 강했던 마조리는 어느 날 버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 매니저를 하라고요. 많은 월급을 제시했기에 버니는 이를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핑계로 세계 여러 장소를 여행 다녔던 마조리와 버니. 카시지로 돌아온 버니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학교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자선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당연히 마조리였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며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버니는 마조리의 돈을 이용해 어려움을 겪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1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에 마조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외아들 로드와 손주가 아닌 버니에게 위임한다며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한 날들만 지속될 듯 보였습니다. 1997년 7월에 경찰서로 마조리의 아들 로드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 경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던 로드가 마조리와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은 모두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였기에 마조리가 로드의 전화를 피했던 것이라 생각했던 경찰. 게다가 그녀는 마을의 인기인인 버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 경찰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경찰은 버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마조리가 감염으로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귀찮아지는 것이 싫어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조리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버니.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버니가 말한 병원에 전화해 환자들을 확인했지만 고령의 여성 환자, 즉 마조리와 일치하는 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전 로드의 전화가 떠올라 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그는 딸과 함께 마조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느낌의 집. 로드는 집 안을, 그의 딸은 차고를 살펴보았는데 잠시 후 로드는 딸의 비명에 놀라 차고로 뛰어갔습니다. 차고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안쪽에 있는 냉장고를 가리키는 딸과 열린 냉장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이미 사망한 마조리였죠. 당연히 항상 마조리와 함께하며 그녀의 재산을 관리했던 경찰에게 그녀가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버니는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결국 신문 중 자신이 작년 11월 19일에 마조리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던 버니.
그는 여생을 마조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었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온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999년에 열린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버니에게 마조리의 몸에 남은 4발의 총상은 그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에 그의 사건 내용을 각색한 블랙 코미디 영화 버니가 개봉하며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버니를 진찰한 법의학 정신과 의사는 그가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2016년 4월 6일에 그의 재심 청문회가 열렸지만 결국 99년형을 선고받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1살이 되는 2029년 8월 3일까지 가석방 신청이 불가능한 버니.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자신의 죄를 마주보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